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12월 22일은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진다는 동지입니다. 보통은 동지에 팥죽을 먹고 나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동지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앞서 얘기한 팥죽인데 네. 김남원 아나운서는 팥칼국수가 좋아요? 아니면 이런 새알이 들어간 팥죽이 더 좋아요? 저는 새알 들어간 걸 더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네. 사실 우리 조상들이 밤이 길어지다 보니까 귀신을 쫓기 위해서 바로 이 붉은색 팥을 이용한 음식을 챙겨 먹었고요. 이때의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선시대 풍속을 적은 동국세식이나 열양세식에도 동짓날에 팥죽을 쏘아 먹었다라는 기록이 네.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구수한 팥죽 한 그릇 드시면서 따뜻한 동짓날 되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타당성 용역 비용이 시의회에서 삭감되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양주 도락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한 초등학생 5명이 119 구급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동두천과 연천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과 경원선 전철이 내년 말 잇따라 개통하면서 연천 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행안부가 의정부 306 보충대 이전 부지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내년부터 실시 설계 등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8호선 의정부 연장인데요. 이 안은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본 사업에 포함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는 8호선 연장안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집행부가 올린 8호선 타당성 용역 비용이 시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은 남양주 별가람역에서 의정부 탑성역까지 8.3km를 연결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의정부시는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이 5년 뒤 이루어지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난 10월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의정부시가 올린 용역비 3억 원이 의정부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겁니다. 의정부시 철도기획팀 관계자는 8호선 연장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대응해야 하는데 용역비가 삭감돼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남양주시와 공동용역이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말로만 공동용역일 뿐 용역비는 의정부시가 전액 부담한다는 겁니다. 8호선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양주시의회와 또 남양주시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함께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추진돼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만약 서로 소통이 없이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결위는 내년 3월 추경에 용역비 중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이 나오는 시점은 오는 2023년. 의정부시의회는 8호선 의정부 연장 타당성 용역이 시기를 다퉈서 해야 할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며 현재는 남양주시와의 공조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초등학생 5명이 구조됐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5시 32분쯤 양주소방서에 도락산에서 길을 잃은 초등학생들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주소방서 구조대와 광적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수색을 시작했는데 도락산 7부 능선 인근에서 5명의 학생들을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추운 날씨에 4시간여 동안 길을 잃고 헤매면서 저체온증이 의심됐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장을 한 채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4시 30분쯤 포천시의 공영 주차장에서 승용차 유리를 파손하고 현금 10만 원과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긴 머리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원도 정선군 일대에 숨어있던 A씨를 지난 17일 검거했으며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포천 시내의 한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 B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B양은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합의하고 진행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아파트 CCTV에 찍힌 영상에서 B양이 A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따라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내년 말 경원선 전철 동두천 연천 구간과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마지막 구간인 동두천 안흥에서 연천 청산 구간이 잇따라 개통합니다. 경원선 전철 동두천 연천 구간은 현재 공정률 81%로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안흥 청산 구간은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 280억 원이 확보되면서 역시 내년 말쯤 개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천구는 전철과 도로가 모두 개통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306 보충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306 보충대 이전 부지에 대한 공공문화체육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개발계획 사업 시행 승인과 실시 설계를 거쳐 2024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는 306 보충대 이전 부지 30만 제곱미터에 문화센터와 체육시설, 지식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야생동물 밀렵 단속 및 불법 사냥도구 수거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왜 야생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포천시 친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의 김승찬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야생동물 밀렵 단속과 함께 그러니까 짐승을 사냥할 때 쓰는 도구죠. 그물, 덫 등의 수거 활동에 나섰는데 먼저 이렇게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요즘 불법 엽구 등을 사용하여 밀렵 행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불법 밀거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매스컴 보도와 불법 포획이 이루어진다는 민원들이 종종 접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냥 등 매조익이 종뿐만 아니라 일반 야생동물들이 불법 포획되어 고통을 느끼고 생태계 균형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민간 합동 불법 엽구 수거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단속을 나가보니까 현장 상태는 어떻던가요? 올무, 짜개 등 100여 개의 엽구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불법 엽구에 포획된 야생동물은 누군가 풀어주기 전에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주위에 엉켜서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타 동물들에게 살점을 뜯어먹혀 뼈만 남아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짜개와 같은 엽구 등은 사람도 다칠 수 있는 실정으로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산을 오르다가 그럼 우연히 덫에 걸린 동물을 발견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사항이 있다면 덫에 걸린 야생동물은 극도로 예민해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덫에 걸린 야생동물이 발견되면 관할시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생동물 밀렵과 또 밀거래 행위가 얼마나 위중한 불법 행위인지를 시민들이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과거부터 이 농작지를 경영해 오신 분들은 허가받지 못한 야생동물 포획 등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만약 불법 포획으로 단속이 된다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되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끝으로 야생 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려 시민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들도 우리와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야생 동물들도 두려움과 고통을 느낍니다. 야생 동물들이 불법 포획을 통하여 고통을 느끼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이제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 등을 발견하신다면은 즉시 관할시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친환경정책과 김승찬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3명 발생해 전날보다 175명 줄어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124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41명, 포천 7명, 양주 5명, 동두천 3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9.8%로 전날보다 2.6%포인트 내려갔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6.4%로 전날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6%로 전날보다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포천시의회가 지난 20일 육군단 정문에서 육군단 부지의 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6일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군단 부지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의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 포천시의회는 육군단 부지 반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육군단 정문 앞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와 교육청, 학부모 등 다양한 토론자가 참석해 장애인 체육의 현 주소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 시스템으로 장애 학생이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통합체육 활동, 장애 유형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에 장애 학생을 위한 체육센터가 마련돼 체계적인 체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애 청소년들은 장애라는 이유로 체육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이들이 비장애 청소년과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특별체육 활성화 등에 관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양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본 예산 기준 첫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최근 예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규모를 1조 53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1,458억 원, 16% 늘어난 건데요. 일반 회계는 9,191억 원으로 올해 대비 15.6%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8.8% 늘어났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160억 원,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105억 원,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69억 원, 백석 양주역 도로 확포장 공사에 50억 원 등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20일 기준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이 공공배달앱 최초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3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달 30일 900억 원을 넘은 이후 1년 만에 1,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1%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배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커머스 사업으로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